안녕하십니까. 산업위생을 강의하는 최윤정입니다. 자, 이번 시간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3과목 내용 중에서 후드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후드의 필요 한계량의 설계 및 계산인데요. 특히나 후드에서 필요 한계량을 계산하는 문제는 실기까지도 굉장히 잘 출제가 되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앞 시간도 공부했지만요. 후드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었죠. 자, 이 형태마다 우리가 필요한 송풍량을 계산하는 공식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유형인데요. 이 필요 한계량의 계산, 특히나 별표 3개짜리는 항상 공부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이 중에서 시험에 더 잘 나오는 거 있거든요. 하지만 그것만 공부해서는 아니 되고요. 자주 나오지 않았더라도 이 전체 주어진 공식 반드시 기억하시고 이 중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풀 수 있도록 그죠? 그렇게 공부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의 이 표는요. 지금 사실은 문제를 보지 않고 공식만을 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해봤자 사실 공식 암기가 안 되잖아요. 공식은 문제를 통해서 자꾸 계산하고 풀이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암기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표는 지금은 넘어갑니다.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고요. 각각의 후드의 종류별 송풍량을 하나하나 공부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전체 공식을 정리하는 개념으로 이 표로 다시 한번 정리하신다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단은 후드의 종류별 필요 환기량, 그죠? 각각의 종류별 환기량을 계산하는 공식 한번 들여다보고요. 예제 통해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1번의 포위식, 부스식 후드인데요. 가장 기본 형태. 항상 공부는 기본이 중요하죠, 그죠? 그래서 기본 형태 익히시고 난 다음에 다른 형태로 공부가 나가야 합니다. 자, 앞에서 우리가 송풍량 Q는 뭐였습니까? Q는 A 곱하기 V다 라고 했습니다. 그죠? 이때 Q의 단위가 미터 3승 퍼 미니트 단위이고요. A는 그죠? 면적이었죠. 후드의 개구 면적 미터 제곱이 됩니다. 문제에서 직경 D가 주어졌을 때 면적은 4분의 파이 D의 제곱으로 계산했습니다. 자, V는 제어 속도였죠. 미터 퍼 세크 단위입니다. 그죠? 자, 송풍량의 단위가 미니트고 속도의 단위가 세크 단위고 이렇게 단위가 맞지 않을 때는요. 60을 곱해줘서 단위를 통일해 준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요 기본 공식 되겠습니다. 요거는요. 60 곱하기 AV인데 60 곱하기 K 곱하기 AV 요거는 잘 나오진 않아요. 한 번도 출제된 적은 없는데요. K는 불균일에 대한 개수가 되겠습니다. 불균일할 때 곱해주는 여유 개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대부분 기류 분포가 균일할 때는 K를 1로 보기 때문에 요 식을 이용하는 경우보다는 대부분 요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은 어떤 후드인가 하면요. 전체가 포위되어 있는 포위식, 부스식 후드는 송풍량의 기본 공식 Q는 AV에 대입해서 풀이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외부식 후드인데요. 외부식이라는 건 뭐냐면 후드가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그죠? 설치되어 있는데 오염물질이 바로 그죠? 이게 여기서 발생이 되어요. 그러면 여기 오염물질에서 후드까지 떨어진 거리 X가 존재하죠. 이렇게 외부에 설치된 후드를 우리가 외부식 후드, 그죠? 외부식 후드는 오염물질을 잡아서 후드 안으로 포집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포집형 후드다라고도 합니다. 자, 첫 번째는 외부식 후드 중에서 대부분은 자유 공간에 그죠? 위치했고요. 원형이나 장방형의 후드인데 플랜지가 미부착되었습니다. 그 말은 외부식 후드의 기본식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외부식 후드일 때는요. Q는 하시고 역시나 Q의 단위가 미터 3승 퍼 미니트이고요. 속도의 단위가 미터 퍼 세크일 때는 60 곱하기 해주시면 되죠. 자, AV가 아니라 VC다 그죠? 제어 속도 곱하기 하시고요. 10
x의 제곱 플러스 a가 기본 공식 되겠습니다. 그죠? 자, 역시나 x는 뭐냐면 오염물질에서부터 이 떨어져 있는 후드까지 떨어진 거리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오염물질이 발생되어도 이 오염물질이 비산되는 게 여기라면요. 여기서부터 그죠? 후드까지 그죠? 떨어진 거리 x가 되고요. a는 후드의 개구면의 면적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 공식 다시 한번 보고 지나가겠습니다. 외부식 후드에서 Q는 뭐다? VC 제어 속도 곱하기 C 곱하기 X의 제곱. X는 오염원까지 떨어진 거리의 제곱이죠. 플러스 A. A는 후드의 단면적이다. 이게 기본식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47번 예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드로부터 0.25m 떨어졌다. 바로 떨어진 거리 X 주어졌습니다. 곳에 있는 공정에서 발생되는 먼지를 제어 속도가 5m/s이다. 제어 속도 VC가 주어졌고요. 후드의 직경이 0.4m다. D가 주어졌습니다. 그죠? 원형 후드를 이용하여 제거하고자 합니다. 이때 필요 환기량 단위 확인해야겠습니다. 미터의 상승 per 미니트를 계산하시오라고 했고요. 플랜지 등의 기타 조건은 고려하지 않는다. 플랜지가 없는 자유공간에 설치된 외부식 후드다. 그죠? 자유공간이란 말이 없습니다. 할 수 있는데요. 대부분의 조건이 없다면 자유공간이에요. 자유공간이 아니라 바닥이거나 접해 있을 때는 조건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후드가 어디에 접해 있다는 조건이 없으면 자유공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아까 우리 Q는 한번 떠올려 볼게요. 60 곱할까요? 말까요? 미니트고 세크니까 60 곱해주지 하시고요. 그죠? 60 곱하기 VC 제어 속도였죠. 곱하기 10x의 제곱 플러스 a 적으면서 자꾸 기억하시라고요. 대입할게요. 제어 속도 VC는 5다. 그죠? 곱하기 10 곱하기 떨어진 거리가 0.25m입니다. 0.25의 제곱 플러스 직경이 주어졌을 때 단면적이죠. 그죠? 면적 뭡니까? 4분의 파이 d 제곱이잖아요. 그죠? 4분의 파이 곱하기 현재 직경이 0.4m니까요. 0.4의 제곱하면 되겠습니다. 계산하니까 요 값이 0.1257이 나왔습니다. 그죠? 자, 계산했는 0.1257 단면적 더해서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산하면 225.21 단위는 미터 상승 per 미니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문제 풀면서 공식 암기하겠습니다. 후드로부터 0.25m 떨어졌다. 자, 이렇게 후드하고 오염물질이 떨어졌기 때문에 외부식이구나 생각하시고요. X가 주어졌습니다. 곳에 있는 금속 제품의 연마 공정에서 발생되는 금속 먼지를 제거하기 위하여 원형 후드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환기량인데요. 단위가 미터 상승 per sec입니다. 제어 속도도 2.5m/s다. 그죠? VC가 주어졌고요. 후드의 직경이 0.4m다 주어졌습니다. 자, 역시나 떨어진 곳에 설치되었으니까 외부식이고 플랜지가 있다는 말이 없으니까 외부식 후드의 기본이 되겠다. 그죠? 자, 그럼 공식도 떠올려 볼게요. Q는 뭐였습니까? 60 곱할까요? 말까요? 그죠? 세크고 곱해줄 필요가 없다. 그죠? 그럼 뭐였습니까? 바로 60 곱하기 생략하고요. VC 제어 속도였죠. 곱하기 10x의 제곱 플러스 a가 공식이 되겠습니다. 제어 속도가 2.5가 된다. 그죠? 곱하기 10 곱하기 거리가 0.25m니까요. 제곱 플러스 역시나 직경은 4분의 파이 곱하기 D의 제곱이죠. 그죠? D가 0.4죠. 0.4의 제곱. 파이는 반드시 계산기의 파이를 눌러주셔야 됩니다. 3.14 사용하시면 안 되고요. 0.1257이 나왔습니다. 그죠? 단위는 미터 제곱이겠죠. 자, 그러면 0.1257 요 값을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산하니까요. 지금 이제 1.88이 나왔다. 그죠? 단위는 뭐가 되겠습니까? 미터 상승 per 단위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49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꾸 풀이하면서 공식 또 적으시면서 암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직경이 10cm인 직경 B가 주어졌고요. 원형 후드가 있다. 원형이기 때문에 직경 주어졌죠. 그죠? 관내를 흐르는 유량이 Q가 주어진 거예요. 근데 단위 꼭 확인하겠습니다. 0.2 미터 3승/s라면 후드 입구에서 20cm 떨어진 곳에 후드하고 떨어진 거리 X가 주어졌습니다. 계산하라는 건 제어 속도 VC를 계산하시오. 제어 속도의 단위도 미터/세크다. 그죠? 자, 이럴 때 기본 손풍량의식 적어보겠습니다. 유량도 손풍량도 세크고 제어 속도도 세크니까요. 60은 곱할 필요가 없겠죠. 그죠? 그래서 VC 곱하기 10X의 제곱 플러스 A가 공식이 되는데요. 현재는 제어 속도 VC를 계산하셔야 했으니까 VC에 관한 식으로 바꾸겠습니다. 뒷부분이 곱해져 있는 거죠. 곱해져 있는 게 넘어가면 반대로 밑으로 가서 나눠줘야 합니다. 그래서 10x의 제곱 플러스 a분의 원래 있던 q가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대입하도록 할게요. 자, 10 곱하기 떨어진 거리 x는 현재 20cm 떨어졌다니까요. 미터로 고치면 0.2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직경이 주어졌기 때문에 D는 4분의 파이 곱하기 직경의 제곱이죠. 그죠? 10cm니까요. 0.1의 제곱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계산한 값을 대입해도 되고요. 바로 식을 세우셔도 상관없어요. 분의 Q는 0.2가 되겠습니다. 이거 계산하니까요. 0.49 미터/세크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50번 또 풀어보겠습니다. 자유공간에 떠있는 이렇게 자유공간이라고 주어져도 되지만 지금 문제들은 자유공간이라고 주진 않았지만 후드가 어디에 고정되었다는 조건은 없었기 때문에요. 전부 다 자유공간이다라고 문제 풀이했습니다. 자유공간에 떠있는 직경 B가 20cm인 원형의 개구 후드의 개구면으로부터 20cm 떨어졌다. 떨어진 거리 X 주어졌습니다. 곳의 입자를 흡인하려고 합니다. 제어 풍속이 주어졌죠. 그죠? VC가 0.8 미터/세크로 할 때 덕트에서의 속도는 얼마인가? 이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죠? 지금 주어진 건 뭐죠? 제어 풍속이 주어졌고요. VC가 주어졌잖아요. 덕트에서의 속도를 계산하라, V를 계산하라라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V의 식을 적어볼게요. V는 뭐죠? Q는 A 곱하기 V다. 그죠? 우리 앞에서 기본식이 있었죠.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요. Q는 A 곱하기 V에서 V는 A분의 Q이다. 이 기본식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직경이 주어졌을 때는 4분의 파이 D 제곱분의 Q에 넣으시면 돼요. 자, 근데 현재는 필요 손풍량 Q가 없죠. 그죠? 그래서 Q를 계산해야 하는데요. Q를 계산하는 식이 뭐다? 현재 주어진 게 자유공간에 있는 떨어진 거리가 있기 때문에 외부식의 후드죠. 자, 그래서 외부식 후드에서 우리 자유공간에 떨어져 있는 그죠? 플랜지가 있다는 조건 없으니까요. Q는 뭐였습니까? 그죠? Q는 앞에서 지금처럼 그 Q가 제어 속도를 0.8 미터/세크로 하고요. Q의 단위는 미터 3승/미니트. 잘 하니까 그대로 해도 되고요. 또는 요거를 세크로 구해도 상관없습니다. 그죠? 이렇게 세크를 해도 되고요. 그죠? 그럼 세크로 한번 식을 세워볼게요. 세크로 할 것 같으면 60은 곱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VC 곱하기 10x의 제곱 플러스 a에 대입하면 되겠습니다. 현재 VC는 0.8이죠. 곱하기 10 곱하기 떨어진 거리 0.2의 제곱이고요. a는 4분의 파이 곱하기 직경이 20cm니까요. 0.2의 제곱 요거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계산한 값을 플러스 계산한 값 A. 그죠? 요렇게 계산하면 외부식 후드의 필요 손풍량 계산할 수 있겠죠. 자, 계산했는 값 한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계산하니까요. 지금은 60을 안 곱했기 때문에 0.35 미터 3승/세크 단위가 나왔습니다. 자, 그럼 생각할게요. Q는 이 Q의 단위가 미터 3승/세크고 지금 계산하시오 했는 속도도 미터/세크니까요. 60 곱할 필요가 없겠다.
그죠? 그래서 요 식에 이제 대입하면 되겠습니다. 4분의 파이 곱하기 지금은 직경 20cm니까요. 0.2의 제곱분의 금방 계산한 Q의 값이 요거죠. 0.35. 그죠? 이렇게 계산하니까 예, 속도는 미터 퍼 세크로 계산되겠습니다. 자, 요 문제가 다른 문제보다 조금 응용되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4번 문제 정도요. 빨간색 별표하시고 잘 이해하신다면 여기서 나왔는 문제들 대부분 다른 문제는 쉽게 풀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1번 하나 더 풀어볼까요? 네, 요것도 별표 하나 붙여볼게요. 자, 자유 공간에 떠 있는 직경이 30cm인 D가 주어졌습니다. 예, 역시나 원형인 개구 후드의 개구면으로부터 30cm 떨어졌다. X 주어졌죠. 입자를 흡인하려고 합니다. 제어 풍속 VC가 주어졌습니다. 0.6m/s로 할 때 후드의 정압 SPH를 계산하라 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죠? 단 원형 개구 후드의 유입 손실 계수는 0.94입니다. 자, 그럼 후드의 정압 계산 공식 SPH는 뭐였습니까? VP 곱하기 1 플러스 FH다. 이게 있었죠. 그죠? 그럼 이제 대입을 해보면요. VP 속도압은 지금 현재 주어지지 않았죠. 그럼 속도압을 계산하기 위해서 우리 속도압의 공식은 뭐였습니까? 2G분의 RV 제곱이다. 그죠? 자, 그 다음에 1 플러스 유입 손실 계수는 0.93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2 곱하기 G는요, 9.8이고 특별한 조건이 없으면 산업 한계의 표준 상태 21도씨 1기압이니까요. 공기의 비중, 밀도는 1.2 대입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뭐를요? V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V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어떤 식에 대입해야 됩니까? 예. 역시나 Q는 A 곱하기 V다. 그죠? 그럼 V는 뭐예요? A분의 Q이다. 이거 대입해야 됩니다. 역시나 직경 주어졌기 때문에요. 4분의 파이 D 제곱분의 Q에 대입해야 돼요. 그러려면 또 뭐를 알아야 합니까? 지금 현재는 송풍량이 주어지지 않았으니까요. 송풍량을 계산해야 된다. 그죠? 이게 첫 번째고 우리 두 번째 식이고 두 번째 식에 대입하기 위해서는 역시나 세 번째 송풍량에 대한 식이 나와줘야 되겠다. 그죠? 지금 공간이 조금 여의치 않아서 이렇게 조금 이동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3번 송풍량의 식을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외부식 후드이기 때문에요. 역시나 후드의 기본식 Q는 자 60을 지금 여기서 그저 우리가 계산해야 되는 게 정압이잖아요. 이때 V가 미터 퍼 세크이기 때문에요. 굳이 뭐 60 안 곱해도 상관없겠죠. 그죠? 그래서 V는 VC 곱하기 10X의 제곱 플러스 A에 넣으면 되겠습니다. 역시나 제어 속도 VC가요. 0.6이다. 그죠? 곱하기 10 곱하기 거리는 30cm 떨어졌다니까요. 0.3의 제곱 플러스 바로 대입할게요. 4분의 파이 곱하기 직경이 지금 얼마입니까? 직경이 30cm이다 하니까요. 0.3의 제곱이죠. 그죠? 자, 요거를 이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니까요. 자, Q 값 한번 보도록 할게요. 0.58이 나왔습니다. 미터 3승 퍼 세크. 왜냐면 60 안 곱했잖아요. 그죠? 그럼 아까 두 번째 Q는 AV 식에다 대입하면 되겠죠. 그죠? 요 식에 대입하면요. 4분의 파이 곱하기 직경은 0.3의 제곱분의 금방 계산했는 Q가 얼마인가 하면 0.58이에요. 그죠? 0.58 이렇게 계산하면 V를 계산할 수 있겠습니다. 자, V의 값이 얼마가 나왔냐면 8.21 미터 퍼 세크가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럼 이 값을 어디다 넣으면 되겠습니까? 첫 번째 식이다. 그죠? 자, 2 곱하기 9.8 곱하기 V의 제곱이었죠. 그죠? 8.21의 제곱 곱하기 하시고요. 1 플러스 0.93 해서 후드의 정압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계산하니까요. 7.96이 나왔습니다. 정압의 단위는 미리미리 H2O가 되겠죠. 자, 이렇게 천천히 그죠?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V는 4.043 루트 VP 뭐 이 식 이용해도 되지만요. 지금은 뭐 요렇게 그죠? 그냥
이용하셔도 되죠. 그죠? VP를 계산해야 하니까 VP가 주어지지 않았으니까요. 자, 그래서 요 문제 금방 앞에서 풀었던 문제하고요. 50번, 51번이 기본식들을 응용한 문제죠. 그래서 요 두 가지 정도 잘 풀이하신다면 외부식 후드에서 손풍량 계산은 넘어가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앞에서는요 외부식 후드의 기본형이었습니다. 플랜지가 부착되지 않았을 때였고요. 자, 이번에는 외부식 후드인데 역시나 자유 공간에 위치하고 플랜지가 부착이 된 후드입니다. 원형 또는 장방형, 그죠? 앞에서 우리가 플랜지를 부착하면요 플랜지는 송풍량을 25% 감소시킬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만 추가가 됩니다. 앞에서 기본식 생각해 볼게요. 플랜지가 없을 때는요 Q는 60 곱하기, 왜냐하면 요거 단위가 미터 3승 퍼 미니트일 때였다, 그죠? VC 10x 제곱 플러스 A, 여기에서 VC 단위가 미터 퍼 세크였기 때문에 60 곱했습니다. 자, 요거는요 플랜지를 부착하지 않았을 때는 그냥 송풍량이 감소되지 않고 100%죠. 100%는 퍼센트를 떼면 1이죠. 곱하기 1을 하나만 하기 때문에 곱해주지 않았어요. 근데 플랜지를 부착하게 되면 송풍량이 100%가 아니라 25% 감소되니까 75%가 되는 거잖아요. 75%에서 퍼센트를 떼면 0.75죠. 그죠? 그래서 1을 곱하던 자리에 1 대신에 뭐를 곱한다? 0.75를 곱해준다. 요것만 추가하면 됩니다. 그죠? 송풍량이 100%가 아니라 75%로 줄어들기 때문에 곱하기 0.75 한다. 요것만 추가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볼게요. 세 번째 식은 역시나 외부식 후드인데요. 지금까지는 자유공간이라고 나왔죠. 자유공간은 뭐냐면 후드가 어디에 이렇게 부착이 된 게 아니라 공중에 떠 있는 형태였어요. 근데 지금은 후드가 이렇게 작업대 위에 설치가 되어 있고 플랜지가 부착이 되었어요. 앞에서 플랜지가 부착되었을 때 송풍량 25% 감소된다 그랬죠. 그리고 이게 후드를 자유 공간에 떠 있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작업대 위에 설치하게 되면 아무래도 방해 기류가 줄겠죠. 그래서 이것도 송풍량은 25% 감소됩니다. 자, 그래서 작업대 위에 설치하면서 플랜지까지 부착하면 25%를 감소하니까 총 50% 감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플랜지를 부착하고 후드를 작업대에 부착하면 송풍량은 50% 감소시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까 앞에서 송풍량이 75%밖에 안 필요했기 때문에 곱하기 0.75 했잖아요. 이번에는 뭐를 곱하자? 50%로 감소되니까 곱하기 0.5를 한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죠? 자, 이렇게 되셨다면요. 이제 뒤에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작업대 위라고 나왔다. 그죠? 동그라미 할게요. 작업대 위에 설치하면 송풍량 25% 감소됩니다. 용접할 때 퓨움을 포집 제거하기 위해 작업면에 고정된, 역시나 작업면에 고정, 작업대 위에 플랜지가 붙은 25%또 감소되겠죠. 그죠? 외부식 사각형 후드를 설치했을 때 소요 송풍량을 계산하라. Q를 계산하라인데요. 미터 3승 퍼 미니트입니다. 개구면에서 작업 지점까지 거리 X는 0.25m고 제어 속도 VC가 0.5m per sec입니다. 후드 개구 면적 A가 주어졌습니다. 그죠? 자, 그럼 기본식 생각해 볼게요. Q는 자유 공간일 때는요. 자, 지금 Q는 미터 3승 퍼 미니트인데 제어 속도 세크니까 60을 곱해주자 하시고요. VC 10 X의 제곱 플러스 A잖아요. 그런데 작업면에 고정하면서 플랜지까지 붙였으니까 곱하기 얼마 해줘야 된다? 50%로 감소되었으니 0.5를 곱해주자. 이것만 포함하면 되겠죠. 자, 그럼 대입하겠습니다. 60 곱하기 0.5 곱하기 제어 속도 VC가 현재 0.5m/s가 되겠습니다. 10 곱하기 떨어진 거리 X는 0.25m죠. 0.25의 제곱이고요. 플러스 A가 주어졌네요. 그죠? 0.5m/제곱이다. 주어졌습니다. 이거 계산하시면 되겠죠. 16.875m 3승 퍼 미니트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53번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 부품을 납땜하는 공정에 외부식에 국소배기 장치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후드에 규격이 주어졌어요. 규격이 가로 곱하기 세로겠죠, 그죠? 400 곱하기 400이다 주어졌고요. 제어 거리 X는 20cm입니다. 제어 속도 VC가 0.5m/s로 할 때 소요 풍량은 미터 삼승 퍼 미니트, 그죠? 보다 후드에 플랜지를 부착하여, 그죠? 위에서는요, 플랜지 부착 안 했고 후드에 플랜지를 부착하여 공간에 설치하면 소요 풍량을 얼마나 감소시킬 수 있는가 했습니다. 그죠? 자, 위에서는 뭐냐면 외부식 국소배기 장치를 설치하는데요. 주어진 요거 한번 계산해 볼게요. 위에는 그냥 자유 공간이고 플랜지가 없죠. 이때 Q는 뭐였습니까? 60 곱하기 VC다, 그죠? 10X의 제곱 플러스 A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60을 곱하는 이유는요. 풍량의 단위 미니트고 속도의 단위 미터 퍼 세크이기 때문이다. 그죠? 제어 속도가 0.5죠. 곱하기 10 곱하기 떨어진 거리가 20cm니까요. 0.2의 제곱이죠. 플러스 현재는요. 면적에 있는 가로, 세로가 주어졌을 때는 면적은 가로 곱하기 세로잖아요. 세 칸 앞으로 가면 0.4잖아요. 그죠? 0.4 곱하기 0.4, 이게 단면적 되겠습니다. 자, 이거를 계산하니까 이렇게 나왔습니다. 16.8, 현재 단위는 미터 삼승 퍼 미니트가 되겠죠. 자, 요거는 플랜지가 없을 때고요. 두 번째, 플랜지를 부착해서 공간에 설치한다면 공간은 똑같은데 플랜지만 부착한 거예요. 이때 소요 풍량 얼마인가? 우리가 플랜지를 부착했을 때는요. Q는 60 곱하기, 자, 25% 감소되니까 얼마 곱해라? 0.75, 그죠? 요것만 주의하시면 되죠. 곱하기 VC 곱하기 10X의 제곱 플러스 A잖아요. 그죠? 결국은 요 값에다가 곱하기 얼마 해주면 돼요? 곱하기 0.75만 더 곱해주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죠? 계산하면 12.6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소요 풍량이 얼마나 감소되는가 했잖아요. 원래 풍량은 16.8이고 플랜지 부착하면 12.6이니까요. 빼주는 게 감소된 거죠. 4.2 미터 삼승 퍼 미니트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조건을 보겠습니다. 외부식 후드인데요. 작업대 위의 바닥면에 접하며 플랜지가 미부착된 장방형 후드입니다. 우리가 플랜지는 부착되지 않았고 플랜지는 없는데 작업대에만 그저 바닥에만 설치되어 있어요. 자, 앞에서는 작업대의 바닥에 설치하면서 플랜지가 있을 때는 50% 감소되어 0.5를 곱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작업면에 접하게, 바닥에 접하게 설치했는데 플랜지는 없는 형태죠. 그죠? 이럴 때는요. Q는 요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Q는 이제 60을 곱하는 이유는 알겠죠. 그죠? Q의 단위가 미터 삼승 퍼 미니트이고요. 곱하기 VC, 그죠? 제어 속도 단위가 미터 퍼 세크일 때고요. 요거까지는 똑같은데요. 곱하기 10이 아니라 뭐다? 5x의 제곱 플러스 a가 된다. 요거 주의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른 공식에서 보다 플랜지는 없는데 후드만 작업대 위의 바닥에 접할 때는 Q는 VC의 5x제곱 플러스 a다. 요 공식을 기억하시고요. 자, 그럼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용접 퓨움을 포집 제거하기 위해서 작업대 측방 외부식 테이블 상에 장방형 후드를 설치하고자 한다. 개구면에서 포착점까지 거리 x가 0.7m, 제어 속도가 0.30m/s 주어졌고요. 개구 면적 주어졌습니다. 0.7m 제곱일 때 필요 송풍량 미터 삼승 퍼 미니트를 계산하라 라는 문제이고요. 작업대에 붙여서 설치했는 후드이며 플랜지가 미부착되었다. 작업대에는 붙어 있는데 플랜지가 없으니까요. 식이 뭐였습니까? 적어볼게요. Q는 60을 곱할까 말까를 보면 미니트고 세크니까 곱한다. 그죠? VC의 10x제곱이 아니라 뭐였죠? 5x의 제곱 플러스 a. 이게 기본식이었습니다.
60 곱하기 제어 속도 볼게요. 0.30이죠. 그죠? 미터 3승 퍼 세크고요. 자, 5 곱하기 x가 얼마냐면 거리가 0.7이죠. 0.7의 제곱 플러스 a가 0.7이다. 그죠? 자, 56.70 미터 3승 퍼 미니트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5번 또 보도록 할게요. 외부식 후드인데요. 플랜지가 붙고 공간에 설치된 후드와 플랜지가 붙고 면에 고정된 후드의 필요 공기량을 비교할 때 플랜지가 붙고 면에 고정 설치된 후드는 플랜지가 붙고 공간에 설치된 후드에 비하여 필요 공기량을 몇 프로 절감시킬 수 있는가라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 공식 하나하나 생각해 볼게요. 자, 외부식 후드인데요. 플랜지만 부착되었을 때는 공기량을 25% 감소시켰죠. 그래서 60 곱하기 0.75 곱하기 VC 10x의 제곱 플러스 a였습니다. 그런데 작업대 위 바닥에 고정했고요. 플랜지까지 부착하면 송풍량을 50% 감소시켰죠. 그래서 60 곱하기 0.5 곱하기 VC 10x의 제곱 플러스 a였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 식은요. 요거 기억하세요. 힘드시면 얼마만큼 공기가 절감되었나 필요 공기량 절감률은 0.75% 분의 75% 분의 75에서 50만큼 감소된 거죠. 그죠? 그래서 0.75분의 0.75 마이너스 0.5. 그죠? 요게 큰 값과 작은 값의 차이를 구하는 식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소율을 구했고요. 퍼센트로 나타내기 위하여 곱하기 100 했습니다. 33.33%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56번 문제 보겠습니다. 작업 공정에서는 이상이 없다고 가정할 때 보기의 후드를 효율이 가장 우수한 것부터 나쁜 순으로 나열한 것은 했습니다. 제어 속도, 제어 거리, 개구 면적은 뭐 동일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제일 효과가 좋은 건 뭘까요? 포이식. 테이블에 고정된 플랜지가 붙은 테이블에 고정되고 플랜지가 붙은 외부식. 자, 자유공간에 그냥 설치된 그냥 외부식. 자유공간에 설치된 플랜지가 붙은 외부식. 포이식. 그죠? 이 중에서 효율이 제일 좋은 건 뭡니까? 첫 번째 포이식이 되겠다. 그죠? 포이식의 기본식 적어볼게요. Q는 60 곱하기 A 곱하기 V니까요. VC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60 곱하기 A가 얼마냐면 개구 면적 2라고 주어졌죠. 2 곱하기 VC가 1이 다 주어졌죠. 그죠? 이거 계산하면 120이 되고요. 120이 되고 단위는 미터 3승 퍼 60 곱했기 때문에 미니트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테이블에 고정된 플랜지가 붙었습니다. 테이블에 고정되면서 플랜지까지 붙었을 때 Q는 뭐였습니까? 60 곱하기 고정하면 25%, 플랜지 붙이면 25%니까요. 0.5 곱해줬다. 그죠? 그 다음에 곱하기 VC였죠. VC가 얼마냐면 지금 1이죠. 곱하기 10x의 제곱. 거리가 0.5잖아요. 그죠? 플러스 A, 개구 면적 2. 요거 계산하시면 됩니다. 계산한 값이 135가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유공간에 설치된 외부식 후드. 요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기본식이죠. 그죠? 그래서 요건 뭡니까? Q는 60 곱하기, 그냥 아무것도 없는 외부식인데요. 여기에 보면 자유공간, 이걸 먼저 계산했다. 그죠? 자유공간에 플랜지가 붙은 거 먼저 계산할게요. 4번을 먼저 계산하면 플랜지가 붙으면 75%죠. 25% 감소돼요. 0.75 곱하기 VC는 1이고요. 10 곱하기 X의 제곱, 0.5의 제곱 플러스 A, 2가 되겠다. 그죠? 자, 요거 계산했습니다. 계산하니까요. 답이 이게 나왔습니다. 202.5가 나왔어요. 그죠? 미터 3승 퍼 미니트. 네 번째는 아무것도 없이 디귿이죠. 그죠? 자유공간에 설치했을 때입니다. 이때는 그냥 Q는 60 곱하기 VC죠. 그죠? 1 곱하기 10X의 제곱 플러스 A가 기본식이죠. 10 곱하기 0.5의 제곱 플러스 2 계산하면 돼요. 요거 얼마 나왔어요? 270 미터의 3승 퍼 미니트가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럼 요 중에서요. 네. 효율이 가장 우수하다는 말은 필요 송풍량이 가장 많아야 합니까? 적어야 합니까? 그죠? 필요 송풍량이 가장 적은 게 효율이 우수하겠죠. 그래서 맞는 순서대로 하면요. 자, 필요 송풍량이 제일 적은 건 아무래도 포위하는 거겠죠. 그죠? 포위식 후드가 되겠죠. 그 다음은 뭐가 되겠습니까? 송풍량이 50% 줄어든 거 요거잖아요. 그죠? 테이블에 고정하면서 플랜지가 부착된 거죠. 그 다음은 25%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죠? 플랜지만 붙였는 거고요. 마지막은 아무것도 없이 자유 공간에 위치한 외부식 후드겠죠. 이렇게 계산하지 않더라도 요거는 그냥 나올 수 있어요. 그죠? 가장 효율이 좋은 건 완전 포위하는 포위식. 그 다음은 테이블에 고정하고 플랜지가 붙은 거. 그 다음에는 플랜지만 붙은 거. 그 다음에는 그냥 자유 공간에 위치한 외부식이다. 그죠? 하지만 이렇게 식을 기억하시라고 전체적인 송풍량 계산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외부식이며 슬롯형 후드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슬롯형이다 라는 건요. 길이죠. 그죠? L분의 폭이죠. 그죠? W 비율이 0.2 요거 잘못되었습니다. 그죠? 자, 요거 한번 수정하도록 할게요. L분의 W가 0.2 이하라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 잘못되었네요. 죄송합니다. 요거 바꾸도록 할게요. L분의 W가 0.2 이하니까 이렇게 돼야 맞죠? 그죠? 요거 수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이렇게 길이는 긴데 폭은 좁은 L분의 W가 0.2 이하인 폭이 좁고 긴 후드를 슬롯형 후드다라고 했습니다. 자, 요 슬롯형 후드에서 필요 송풍량을 계산하는 공식이에요. Q는 하시고요. 역시나 60을 붙이는 이유는 Q의 단위가 미터 3승 퍼 미니트고 제어 속도 단위가 미터 퍼 세크일 때다. 그죠? 60 곱하기 C, L, VC, X 이렇게 기억하시는데요. 자, 여기에서 C가 뭐냐면 형상계수입니다. 이 형상계수가 있는 게 슬롯형 후드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전 원주일 때는요. ACGIH 기준 그리고 우리나라 산업안기에 관한 기술 지침은 3.7이에요. 근데 이렇게 기술 지침의 내용이나 ACGIH,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지침이 ACGIH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두 개가 똑같아요. 근데 일반적인 경우는 5.0이에요. 일단 이게 조금 문제긴 합니다. 문제에서 정확히 주지 않고요. 필기에서 계산을 요거 따라 하면 답이 없어요. 그 말은 출제자는 일반적인 경우를 기준으로 계산한 거예요. 하지만 실기에 넘어가시면 ACGIH 기준이 우리나라 기술지침 기준이니까요. 이걸로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간혹 필기에는요. 이게 문제 은행식이다 보니까 과거 기출 또 그대로 나오는 경우 있거든요. 일반적일 때 5.0으로도 간혹 나와요. 이거 그냥 기억하고 있겠습니다. 지침과 ACGIH는 형상계수가 전 원주 때 3.7인데 일반적으로 5.0도 대입합니다. 4분의 3 원주는 잘 안 나오는데요. 4.1이고요. 2분의 1 원주는 플랜지 부착하고 동일해요. 플랜지를 부착했다 해도 형상계수 2.6이고 2분의 1 원주라고 해도 2.6이 되겠습니다. 역시나 이거요. ACGIH하고 우리나라 기술 지침은 2.6입니다. 근데 일반적인 경우는 2.8을 대입하는 것도 간혹 필기에 출제됩니다. 자, 그 다음 4분의 1 원주는 1.6을 대입합니다. 시험에는 보통은 전 원주 하고요. 2분의 1 원주 또는 플랜지 부착 이게 잘 나오기 때문에 일단 두 가지 먼저 기억하시고요. 자, 그래서 형상계수는 C는 요 조건에 따라 대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L은 뭔가 하면요. 길이죠. 그죠? 슬롯 개구면의 길이. 그림에서 보시면 이게 길이죠. 그죠?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가 되겠습니다. VC는 역시나 제어 속도 미터 퍼 세크가 되겠습니다. X죠. 포집점까지 떨어진 거리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오염물질이 있다면요. 오염물질에서 여기 후드까지 떨어진 거리 바로 X가 되겠다. 그죠? 자, 그래서 요 슬롯형 후드에서는요. 형상계수 있는 거 요거 한번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지금 슬롯형 후드인데요. 배풍량이 Q는
60 곱하기 3.7LVX다 나왔죠, 그죠? 요 3.7이 뭐냐면 예, 전 원주일 때, 그래서 우리나라 기술 지침이 3.7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박스는 기술 지침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기술 지침에서 외부식 슬롯형 후드는 60 곱하기 3.7LVX다라는 게 3.7이 형상계수 C가 3.7이다라는 걸 뜻하고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제 풀어보겠습니다. 슬롯 길이죠, 그죠? L이 주어졌죠, 3m. 제어 속도 VC가 2m/s인 슬롯 후드가 있습니다. 오염원이 2m 떨어져 있어요, X다, 그죠? 이때 필요 환기량 Q를 계산하라 했습니다. 미터 삼승/미니트로 계산하라. 다음, 공간에 설치하고요. 플랜지는 부착되어 있지 않다. 그죠? 플랜지가 없는 공간이니까 그냥 우리 전 원주로 기억하시면 되겠다. 그죠? 앞에서 우리 전 원주일 때는 형상계수 C가 지침하고 ACGIH는 3.7 기준이었다.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Q는 60을 곱할까 말까요? 제어 속도가 세크 단위인데 송풍량 미니트니까 60 곱하겠습니다. CLVCX였죠. 그죠? C가 3.7이다. 그죠? 자, 그 다음에 L이죠. 길이가 3m입니다. VC, 제어 속도는 2m/s고요. X죠. 포촉점까지 떨어진 거리 2m가 되겠습니다. 계산하니까 2664 미터 삼승/미니트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8번 보겠습니다. 역시나 슬롯 길이 L이 2.4m 주어졌고요. 자, 그 다음에 폭이 0.4m인 플랜지 부착, 폭은 W잖아요. 그죠? 플랜지가 부착된 슬롯형 후드가 설치되어 있을 때 필요 송풍량 Q를 계산하라 했는데요. 미터 삼승/미니트인가? 제어거리 X는 0.5m고 제어 속도는 0.75m/s다라고 줬습니다. 자, 그러면 Q는 하시고요. 속도의 단위는 미터/s인데 풍량의 단위 미터 삼승/미니트니까 60 곱해야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60 곱하기 CLVX인데요. C 형상 계수를 볼게요. 플랜지가 부착되었다라는 건 뭐하고 똑같아? 2분의 1 원주하고 동일해요, 그죠? 이럴 때 플랜지가 부착되고 이거나 2분의 1 원주일 때요. ACGIH나 기술 지침에서 형상계수 C는 얼마다? 2.6이었죠. 그래서 2.6을 곱해주는 거, 요것만 주의하시면 되겠죠. C, 그 다음 L이죠. 슬롯 길이를 뜻해요. 그죠? 2.4. V죠. 그죠? 제어 속도 0.7 곱하기 0.75네요. 그죠? 그 다음에 제어 거리 X죠. 그죠? 0.5. 그죠? 요거를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140.4 미터의 삼승/미니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형상 계수만 잘 그죠? 찾으신다면 어렵지 않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역시나 리시버식 캐노피형 후드입니다. 자, 이 리시버식 캐노피형은 우리 가정에 가스레인지가 고열원이잖아요. 이렇게 고열이 상승하게 일정한 방향으로 그죠? 작용할 때 이렇게 설치하는 후드를 리시버식 캐노피형 후드다라고 합니다. 자, 리시버식 캐노피형 후드에서는요. 자, 이렇게 송풍량의 공식이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 낭기류가 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낭기류가 있을 때 QT는 Q1 곱하기 Q1이 뭐냐면 열 상승 기류량이 되겠습니다. 미터 삼승/미니트가 됩니다. 1 플러스 M 곱하기 KL이에요. M은 뭐냐면 누출 안전 계수가 되겠습니다. 낭기류가 없을 때는 Q1이 뭐냐면 여기에서 위로 올라가는 요 열상승 기류량이 Q1이 되고요. 주변에 특별한 이렇게 낭기류가 없을 때 누출 안전 계수, 다시 말하면 낭기류가 없을 때 누출이 없다라고 보고 M은 1이 된다. 그죠? 1 플러스 M 곱하기 KL인데요. KL은 뭐냐면 누입 한계 유량비가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Q1 곱하기 1 플러스 KD이다. 그죠? L하고 D가 헷갈리신다면요. D가 디자인할 때 설계, 그죠? KD는 설계 유량비가 되겠습니다. 설계 유량비는
M 곱하기 KL이죠. 누출한정 계수 곱하기 누입한계 유량비다. 그죠? 그래서 누출하고 누입을 곱한 게 설계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근데 요 뒤에 걸 이용하는 것보다 대부분은 앞식을 이용해서 푸는 게 많아요. 그래서 일단 요거부터 기억하세요. 한번 적으면서 기억하겠습니다. 난기류가 있을 때죠. 그죠? Q는 하시고요. QT는 하시고 Q1 곱하기 열 상승 기류량 뭐였습니까? 1 플러스 M 그죠? 누출 안정 계수 곱하기 KL이었죠. 그죠? 누입한계 유량비다. 요식 이용하시고요. 기억하시고요. 남기류가 없는 경우다. 그죠? 자, QT 필요 송풍량은 Q1 플러스 Q2인데요. 자, Q1은 역시나 열 상승 기류량이 되겠습니다. Q1 곱하기 1 플러스 Q1분의 Q2는 결국은 요게 됩니다. Q1 곱하기 1 플러스 KL이 된다. 그죠? 1 플러스 KL이 뭐냐면 누입한계 유량비. 그래서 식은 대부분 요거 이용합니다. 그죠? 난기류가 없을 때는 누출이 없는 거기 때문에 누출 안정 계수 M이 필요가 없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난기류가 있을 때는 Q1 플러스 1 플러스 M 곱하기 KL. 그죠? 난기류가 있으니까 누출이 필요한, 누출이 있을 수 있으니까 누출 안정 계수 곱해줍니다. 난기류가 없을 때 누출이 없다고 보고요. Q1 곱하기 1 플러스 KL이다. 이렇게 두 개씩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참고로 요거 한번 볼게요. 레시버식 캐노피형인데요. 기술 지침에서 송풍량 Q를 계산하는 공식 한 개 더 나왔죠. 금방 난기류 있을 때 없을 때가 있고요. Q는 60 곱하기 1.4 PVD다 주어졌습니다. P가 뭔가 하면요. 작업대 주변 길이가 되겠습니다. 작업대의 주변 길이 이걸 다 둘러진 게 주변 길이죠. 그 다음에 V는 역시나 제어 속도 미터 퍼 세크가 되고요. D는 작업대하고 후드가 떨어져 있는 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자, 작업대 길이 P가 주어지고 작업대와 후드가 떨어진 거리 D가 주어질 때 공식은요. Q는 1.4 PVD다. 이거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공식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최근에는 또 실기 넘어가도요. 이 기술 지침 이용하는 문제들이 출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59번 풀어보겠습니다. 후드의 열 상승 기류량이 주어졌습니다. 그죠? Q1이죠. 10m의 상승 per minute이고 유도 기류량. 아까 요 식을 안 보고 지나간대요. 거의 잘 안 나왔어요. 요 두 번째 식 한번 보고 지나가도록 할게요. 자, 아까 난기류가 없을 때, 그죠? 제가 최종식만 제일 잘 나오는 것만 말씀드렸는데요. 요게 지금 나와서요. 전체 송풍량은 Q1, 그죠? 열 상승 기류량 플러스 Q2이다. 그죠? 유도 기류량이다. 그죠? 요건 다시 말하면 Q1 곱하기 1 플러스 Q1분의 Q2가 됩니다. 자, 요건 다시 말하면 Q1 곱하기 1 플러스 Q1분의 Q2가 결국은 뭐냐면 KL, 그죠? 누입한계 유량비가 된다. 그죠? 그래서 요거 다시 말하면 Q는 열 상승 기류량 플러스 유도 기류량입니다. 요거는 다시 말하면 Q1 곱하기 1 플러스 누입한계 유량비다. 그죠? 요 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은요, 뒤에 문제를 보니까 열 상승 기류량 Q1이 주어졌고 그 다음에 유도 기류량 Q2가 주어졌네요. 그죠? 이때 누입한계 유량비 KL을 계산하라 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럼 아까 식을 적어볼게요. QT는 뭐였습니까? Q1 플러스 Q2였고요. 이건 다시 말하면 Q1 곱하기 1 플러스 KL의 관계였다. 그죠? 자, 그러면 요걸 남기고 넘길게요. 요거를 지워버리면 되겠죠. 그죠? 이거 똑같은 거니까요. 1 플러스 KL은 하면요. 곱해져 있는 Q1이 넘어가면 밑으로 가서 나눠줘야죠. Q1분의 Q1 플러스 Q2가 됩니다. 그죠? 우리가 계산해야 되는 건 KL이니까요. KL은 하면요. Q1분의 원래 있던 Q1 플러스 Q2 하시고요.
플러스 더해져 있는 건 뒤로 넘어가서 뒤에서 빼줘야 됩니다. 마이너스 1이다. 요거 되겠죠. 그죠? 자, 현재 Q1 열상승 계류량 10입니다. 10 플러스 Q2 유도 계류량 15가 되겠습니다. 빼기 1 요거 계산하시면 되는데요. 1.5가 나오죠. 그죠? 자, 요 문제 별표 한번 칠게요. 자주 나오는 유형 아니라서요. 다시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네, 여기까지 하면 우리 여러 가지 후드 형태의 종류별로 필요 송풍량 계산하는 공식 풀어봤거든요. 근데 공식은 문제를 통해서 풀지 않으면 완전하게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같이 풀어봤던 예제, 그죠? 꼼꼼히 혼자 다시 한번 풀어보시고요. 어느 정도 공식이 정리되었다면 송풍량 앞에 표로 정리가 되어 있던 후드 종류별 공식, 단위, 최종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마무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